분량이 많긴 한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아까 보시면, 이제,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 이제, 눈으로 봐도 경사가 좀 있어 보이죠? 예? 향이 뭐예요? 거의? 남서향이잖아요. 남서향. 남서향이, 우리가 완경사, 극경사 얘기하는데, 남향이 거의 다 극경사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풍화작용이 잘 돼서 그래요. 겨울이라도, 겨울에 풍화작용이 심해지거든요. 낮에 해를 쫙 받으면, 자, 서보세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녹아. 그러다 어떻게 돼요? 밤 되면 얼어. 녹아, 얼어. 그러니까 풍화작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 낮에 길을 잃었다. 그럼 물론 계곡으로 내려가야죠. 계곡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경사는 남향바지다. 안경사가 북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 양보해야지. 그런 분들이 꼭 좋은 데 있어. 남향바지 완만한데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밑에 문화재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문화재. 이미 팠는데 문화재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요. 그런 데는 진짜 딱 봤는데 남향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좀 좋은 이렇게 좀 구름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0%야. 옛날 사람도 거기다 집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만 숭유업불로 불교를 탄압했지 고려시대 때는 절들이 엄청 많았어요. 딱 봤더니 보도 듣지도 못했던 절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대박이지. 덮으면 되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들은 그 중재예요, 중재. 그러니까 강한 법이 문화재,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엄청 강해요. 개발제한구역 그건 개발제한구역은 금이야. 문화재에 비유하면 문화재가 강해. 그래서 우리 이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 가야 되는 거야. 석박사들이 와서 붓질해. 붓질한다니까 석박사가. 석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붓질해요. 그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야, 붓으로. 요만한 것을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얘기해드렸죠? 난 여기 진짜 터 좋다. 산 밑에. 근데 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지막한 산들이 있죠. 그 전체가 뭐 토성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뭐 그런 거 짐승이라든지 뭐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나무들이 있고 뭐 하니까 좋네. 나지막한 산.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문화재야. 문화재는 이제 문화재 시간에 여기도 있으니까 설명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문화재. 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이제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좀 가치가 있는 걸 국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적, 뭐 천연기념물, 뭐 명승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사적 314호가 광주 가마터예요. 네? 사적 314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광주 가마터가. 네. 근데 가마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적은 두 개로 구해요. 유구와 유물. 그래서 유물은 별거 아니에요. 도자기 나오면 이거 방송되고 있어서 곤란한데 그냥 잘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건 동산이잖아. 그죠? 딱 봤더니 조선 백자가 나왔네? 뭐 깨진 거 그냥 버리세요.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누가 거기다 다 묻어놓은 거야. 제대로. 그럼 잘 해갖고 집에다 놓으면 되지. 다 닦아갖고. 근데 문제는 뭐냐? 유구야, 유구. 가마터. 유구는 유적지 안에 가면 그거는 부동산인 거예요. 우리가 뭐 뭐 절터, 이것들이 문제인 거야. 뭐 성곽,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갔더니 집터가 나오고. 곤지암역 이용해 보신 분, 곤지암역에 들어가시면 안쪽에 표국 보면은 뭐 전철 타기 바빠서 그냥 올라가시지만 안쪽으로 쭉 개찰하고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곤지암역 자체가 원상국
원삼국 초기에 집터들이에요. 거기 지역이. 그 발굴을 다 했어. 왜? 뭐 이익을 형량했겠죠. 전철을 곤지암 역사를 옮길 수는 없잖아. 그리고 원삼국 그 집터는 몇 개가 있어요. 이 한강 뭐 그다음에 곤지암 저기 용인 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뭐 발굴했다. 대신 조건이 붙은 거야. 현상변경이라고 하거든요. 현상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상변경 조건을 한 것은 이제 뭐 사적분과에서 했겠죠. 문화재. 했는데 뭐냐면 야 그래도 여기가 원삼국 시절에 집터였다는 건 좀 알려라.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아 그래서 거기를 해놨구나. 곤지암역 가시면 꼭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뭐 수렵하고 이렇게 뭐 집 모양도 좀 해놓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습지가 있고 배우습지가 있고 자연제방이 있어요. 자연제방인 거야. 그러니까 물이 뭐 수도 없이 넘치겠죠. 넘치면서 이렇게 퇴적해서 쌓인 거야. 그걸 자연제방이라고 해요. 자연제방에서는 인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다. 배우습지는 뭐예요? 한 100년 만에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물이 넘쳐. 근데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을 긁어내면 되는데 없잖아요. 그 물이 안 빠져나가. 네? 물이 한 번 넘쳤어. 안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모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옛날 사람들은 안 살았다. 후대에는 그걸 뭘로 써요? 최근에? 네? 생태공원 맞습니다. 생태공원 쓰고요. 그 먹고 살만한 거고 그 전에는 논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밭자리는 자연재방일 수가 있는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논자리는 배우습지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 광주에서는 전문가예요. 이것도 문화재 2구역이었었어요. 현상변경허가 제가 했어요. 직접. 공부 갔는데 도대체 내가 여러 가지 PT를 많이 해봤는데 반응이 없는 게 문화재 현상변경이야. 너는 하세요. 딱 기준이 있어 그분들은. 2구역. 딱 물어봐. 내가 좀 생긴 게 제가 그래서 물어봐. 그 중에 한 분이 위원장님 같아. 물어봐. 현상변경 2구역에서 허용 기준을 알고 오셨죠? 아, 네. 그 얘기야. 야, 너 2구역 허용 기준이 있는데 왜 자꾸 더 하려고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각계 분야에 다 계셔. 뭐 이제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뭐 변호사, 뭐 스님도 계시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상변경, 뭐 제 자랑들이지만 뒤에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먼저 통과했어요. 제가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이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지침이라는 게 있어. 네. 다 봤어. 관련된 부분 다 보는 거예요.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이 있지만 매장 문화재는 특별히 법을 또 따로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제 조망권만 따져요. 조망권. 외부 조망권, 내부 조망권, 그다음에 옛길. 그러니까 복원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못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현상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네?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대원칙. 뭘까요? 내버려둬. 이거야. 원형 보존이야, 원형 보존. 건들지 말래.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건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원 화성에서 뭐 행사를 해도요, 그거 다 사적분과 가서 현상변경 허가 다 받아야 돼요. 뭐 군인들도 와. 문화재 구역에서 뭐 통신선 하나 깔려고 해도 다 와. 가서 보면은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실에 있고 저쪽에서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하는데 보면은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저 군인이 왜 왔지? 봤더니 부대 안에 문화재 구역인 거지. 뭐 선로를 깐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자, 친절하게도 우클릭 하면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 나옵니다.
자,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은 맨 나중에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뭐 우리가 그 용도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농업을 보호하고. 근데 농림지역은 꼭 농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야, 산지도 농림지역이에요. 이렇게. 임업용 산지,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 이건 다 농림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설치 제한 임업용 산지,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권역은 조금 얘기하기가 뭐 양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뭐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저 아래쪽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몰라도 돼요. 근데 광주에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걸 막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을. 자, 이 수도권 정비법을 없애자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못 없애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아. 수도권 다 모은 것보다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못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대해야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없애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걸 막는 게 더, 인구와 산업이 다 수도권으로 오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저기 뭐 도시 소멸 얘기하는데요. 더 하겠지.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보존권역인데, 뭐, 개발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수변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상수원 관리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당댐. 2,500만이 먹는 식수예요. 그러니까, 광주에는 명품 신도시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위정자도 우리 광주 인구 40만이잖아. 맞나? 40만인가? 40만하고 2,500만하고 표를 저울질하진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그래. 안양 사는 사람이 딱 한마디에, 야, 거기다 신도시 유치하면 물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민심이 이반해. 그럼 위정자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해. 뭐 지금도 가장 내버려도 뭐 불만 없고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굳이 긁고 부스럼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광주에는 명품 신도시가 들어올 일은 없다. 이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은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천천히 지나가잖아. 천천히 지나가니까 곤지암 역세권, 그 다음에 광주 역세권 해줬잖아. 초월하고 삼동은 그냥 지구 단위가 옛날에 있던 것들, 그걸 그냥 퉁친 거야. 원래 했어야죠. 저는 그래요. 이 법령 조문을 뭐 어떻게 외우라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도시는 없지만 제 강의가 명품이라는 거죠. 설명해 주잖아. 그리고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중개사니까. 평소에 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냥 부담감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질문하고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조금 중개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업무용을 했고, 뭐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반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공장도 가능해요. 원래 농림 지역에서는 공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땅이 좋은 거예요. 경사도만 나오면. 내가 먼저 답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특별 대책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내용들이야, 이게.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겁니다. 뭐부터 볼까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부터 볼까요? 물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이 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수질하고 수생태계를 보존하겠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참고서?
참고서 몇 페이지냐면요. 268페이지. 268페이지를 보세요. 예. 관련 키워드, 물환경 보존법,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폐수 배출 시설,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다음에 이제 배출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치수 수시설이 있는 지역, 그다음 특별 대책 지역. 우리는 뭐예요? 특별 대책 지역. 그러니까 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수도법 7조의 2.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허가 및 신고 폐수 배출 범위는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별 대책 지역이고. 그러니까 또 요즘 친절하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은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옆에 근거법이 물환경 보존법이면 이거는 폐수 배출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대기 배출도 있어요. 대기 배출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폐수 배출 시설,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별 시설.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게 어디 있냐면 268페이지. 이 책 진짜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268편 물환경 보존법 해갖고 정의가 쭉 나오죠. 뭐 앞서가신 분들은 다 했겠죠. 공부를. 예. 보면은 이걸 다 설명해달라?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 문맹률 제로잖아요. 예? 이해 안 가는 부분만 나중에 질문하세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점오염은, 비점오염은, 뭐 폐수가 그거죠.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정의돼 있어요. 그러면 또 불편하네. 수질 오염 물질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친절하게도 7번에 있어. 7번. 수질 오염 물질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아, 또 힘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령이니까 뭐예요? 시행규칙이겠죠. 시행규칙 별표 2. 그래서 2장을 넘기시면 3장을 넘기시면 273페이지. 273페이지. 아, 친절해. 엄청 친절하죠? 네. 273페이지를 보시면 수질 오염 물질이라고 딱 돼 있어요. 시행규칙 3조 관련 별표 2. 됐죠? 앞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폐수는 수질 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한대잖아요. 그죠? 예.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수질 오염 물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수질 오염의 원인. 요인. 요인은 중요한 원인을 줄여서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가죠.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을 요인이라고 한다. 응? 됐죠? 그리고 나서 273페이지에 있어요. 수질 오염 물질. 나도 몰라.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화합물, 뭐 총 대장균군. 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과가 아니라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응? 이거예요. 쭉 있어. 뭐 58까지는 안티모니 뭐야? 안티모니. 58이 안티모니네. 응? 포켓몬 친구인가? 응? 안티몬? 오케이. 있고요. 됐죠? 응.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런 정의들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수질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신고 하고 쭉 돼 있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뭐 특정 허가 대상, 그래서 허가 대상에 보면 뭐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이게 공장에 대한 길라잡이이다 보니까 공장과 관련된 것을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물환경에 대한 거 보고 있지만 그 앞쪽으로 가면 대기 배출 시설도 나와 있어요. 응? 대기 배출 시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면 소음 진동. 공장과 제조업소의 면적 말고요. 공장과 제조업소를 구분하는 차이. 어떤 걸로 볼 수 있죠? 이게 기계 설비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결국엔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공장은 여기서 말하는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규모 이상. 그다음에 이종근생 제조업소는 안 되는 거야. 물론 거기도 뭐 일부 되는 게 있죠. 뭐 이동식 집진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말하는 이제 폐수 배출 시설을 오늘 배울 거죠. 폐수 배출 시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광주에서는 일일 2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입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네.
일일 2톤 이상 입지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입지할 수 없는. 그건 공장은 일반 공장이든 제조업소든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폐수 배출 설치 제한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키워드가?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전문가 얘기고. 하수 처리 구역이잖아요. 하수 처리 구역에서는 강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이제 수술을 하겠지만, 강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일일 20톤 미만까지는 입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인 거예요. 자,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요즘 광주에 핫한 게 식품공장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식품공장 들어와. 근데 식품공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응? 뭐 육가공은 잘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물 같은 거. 부산물 생산할 때는 물을 많이 쓰거든요. 막 틀어놔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1일 2톤은 당연히 넘겠지. 그런 데는 어떻게 가야 되나?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는 이제 하수처리 내 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킨다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20톤. 네, 그래서 그 20톤이 나오는 거죠, 개념이. 네. 광주에서 20톤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2톤인데 하수처리국 내 지역에서는 20톤까지. 그래서 네? 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일단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경우에는 이거예요. 0.1 세제곱미터. 0.1 세제곱미터는 얼마예요? 네? 0.1 세제곱미터. 아, 참, 0.01. 그래요. 죄송해요. 0.01. 좋은 지적이셔요. 0.01. 얼마예요? 도대체 0.01이면.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그러니까 0.01이니까 뭐예요? 10리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도 몇 페이지를 보시냐. 274페이지. 우리 참고서 274페이지를 보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있어요. 약간 중복되기도 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에 구리와 그 화합물이 있고요. 여기도 포켓몬 친구 안티몬 또 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 나는 문과라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비소, 뭐 화합물, 순 화합물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까가 58개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수질을 오염할 수 있는 특정 수질 뭐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됐죠? 그리고 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0.2 세제곱이니까 200리터. 200리터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굳이 광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죠. 됐죠? 우리가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니까 광주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배출시설 설치 분류외라고 제가 뭐 여기에 PPT에는 했는데 그게 뭐냐면 277페이지 보세요. 277페이지. 폐수 배출시설에 분류해가지고 쭉 넘기세요. 쭉 있어요. 쭉 있어.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 위에 거 일일 최대 폐수량이 0.01 세제곱미터 10리터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여기 지금 폐수 배출 시설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세제곱미터. 일일 최대하고 시간당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100리터. 100리터에 하는데 대부분 여기 해당돼요. 보시면 폐수 배출 시설의 분류에. 그러니까 뭐예요? 일일 최대 폐수량이 0.01 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 이게 배출시설 제한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일일 최대 폐수량이 0.2 세제곱미터니까 200리터. 200리터 갖고 뭐야? 200리터는 뭐야? 내가 마셔도 200리터는 마시겠다. 그죠? 우유 조그만 게 200리터 아니에요? 180리터인가? 그거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러면 광주에서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건을 딱 보면 폐수 배출 시설 제외.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서 뭐 나머지도 있는데 이제 노란색 중요하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했겠죠. 일일 최대 폐수량이 20톤이에요. 20톤 이하로서 광유류가 이 광유류는 뭐냐면 석유 그런 화학 제품을 해서 기름을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 처리 시설, 하수 종말 처리장.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하수 처리 구역 내 지역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다 입지는 가능해요. 일일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요거. 일일 2톤이잖아. 일일 2톤. 사실 뭐 2톤은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입지가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2톤 이상 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2톤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20톤까지 2톤 이상을 하려면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이건 전국적인 법이에요. 물환경 보존법은. 아셨죠? 정리되셨어요? 그 외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여기서 이제 이 폐수량을 산정하는 거에 대한 예외. 제일 무난한 게 뭐예요? 떡공장. 가래떡. 가래떡은 뭐예요? 직냉이지, 직냉. 순행. 순행이라고 얘기해, 그 유식하게. 순행. 물로 직접 냉각하죠. 가래떡이 쭉 나면 물 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고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흘려버리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물환경 보존 결국에는 외 지역에서는 2톤 미만. 네? 그 다음에 내 지역에서는 20톤까지. 그러니까 광주는 20톤 이상. 여러분 중계하는데 물 얼마나 쓰세요? 20톤 이상 씁니다. 그러면 입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그 옛날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오염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인 정화 시설이 돼 있는 경우는 빼고. 네. 가끔 찾아보면 있어요. 네. 옛날 거 해놓은 게. 근데 신규로는 안 된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을 볼게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 좋은 땅이다. 관음리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잖아. 기획부동산을 그렇게 팔아먹어요. 여기 공장 되는 데야. 불편하죠. 네.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떠들어요. 공장 설립, 아직까지 관음리 땅도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공장 된대. 아, 공장이 되니까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래요. 이 근거법은 뭐예요? 수도법. 수도법은 뭐예요? 먹는 물이잖아, 먹는 물. 예? 먹는 물인데 거기다 뭐 공장하라고 수도법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당연히. 먹는 물 관리하려는 거지. 그래서 7조의 2예요. 수도법 7조의 2.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의 키워드를 한번 보면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인 거예요. 공장 설립 제한.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주는 공장 못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공장은 이중근생 제조업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일반 공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광주는 뭐 먹고 살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장 설립을 승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한이에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완충저류시설. 일정한 조건이라는 게 완충저류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유출 차단 집수시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공장을 하게 되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 말고 이제 그런 시설을 해야 돼요. 완충저류시설. 유출 차단 집수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용도 변경할 때 문제다. 여러분이 중개할 때 실무에서는 뭐냐면 그냥 전에는 그냥 썼는데 갑자기 용도 변경을 딱 창고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딱 하려고 했더니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임대인 입살 멱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멱살 잡고 싸울 때까지 냅둬. 진정되면 얘기를 해줘. 응? 이렇게. 아, 이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은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이제
이제 팔당댐이 일일 취수량이 이제 260만 톤이에요. 20만 톤이 넘어가면 유화거리가 몇 미터? 20미터.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관음리 같은 경우도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까지냐면은 저 도척으로 가면 궁평리까지도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에요. 유화거리라는 것은 하천 중심선으로 해서 이렇게 유역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가는 걸 거리를 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이것도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있어서 하천으로 확 쏟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났어, 공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천으로 그 오염물질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완충 저류시설 얘기하는 거죠.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된 경우, 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이 용량이 일일 20만인데, 팔당댐은 260만 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화거리 20km. 20km까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 나오고, 4km까지는 제한 지역이에요. 4km에서 7km까지는 차등을 줬어. 7km에서 20km까지는 좀 완화해주고 4km에서 7km까지는 아주 특별한 것들. 뭐? 두부공장, 떡공장 이런 것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공무원하고 저는 이게 적어도 토킹이 될 수 있게끔. 안 돼요? 예, 이게 아니고 왜 안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이거 친절하게도 이거 PPT 밴드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이제 공장 설립 승인 요건, 유화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 됐죠?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죠. 네. 그 다음 공장 설립 4km 초과 7km 이내. 네,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했어. 이게 뭐예요? 수변구역. 공장 설립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운영하는 공장만 되게 돼 있고 면적도 제한하고 있고. 네? 여기 나오잖아요. 광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 시설 또는 개인 하수처리에 유입하는 경우. 이런 것들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수처리 구역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광주에서 하수처리 구역을 모르고 중계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굳이 비유는 안 할게요. 그런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하수처리 구역. 여러분이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건축법상의 도로하고 그다음 하수처리 구역이에요. 이것만 명확히 아셔도 돼요. 다 관계돼 있어. 폐수배출시설, 공장 설립 승인 다 하수처리 구역에 관계돼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면 일일 최대 2톤까지만. 그러니까 2톤 이상 발생하는 데는 입지를 못하는 건데 하수처리 구역 내 지역이니까 20톤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렇게 입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승인 대상 공장의 준수사항. 이거예요. 유화거리 7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수, 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 저류 시설. 됐죠? 그 다음에, 우회 배수로의 설치. 아까 이게 제한사항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7km 이내에서, 4km 이내는 안 되는 거고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인 거고.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을 딱 보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없나? 20km가 넘나? 안 돼. 20km 해당될 거다. 20km는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가시면 없을 거예요. 왜? 20km가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나오면, 팔당, 거기서 취수장에서부터 20km 이내라는 거고요. 딱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20km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 추자리는 20km 이내예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km 이내는 내가 친절하게 이걸 해놨는데 이런 게 있다. 곡물 도정업,
4kg, 7kg 이내에서 하는 거예요. 7kg 이내. 빵, 떡류. 여기다 친절하게도 쫙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다 하수 처리구 내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특별 대책 지역. 특별 대책 지역은 광주가 이제 물을 모르거든 상수원 관리 지역을 모르고는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광주는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변 구역, 그다음 특별 대책 지역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광주 전 지역이 특별 대책 지역 거의 일권역이에요. 방돌이 빼고 그 방돌이 2천으로 물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하는데 저 방도 1인데 이러지 마시고 다 일권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곤잠천으로 와서 경안천으로 와서 팔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을 알아야 돼요. 예. 특별대책지역은 뭐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거예요. 특별대책지역의 개념은.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는 물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취수장에서 가까운 불행히도 광주는 특별대책지역인 거죠.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과거에는 연면적 240평, 뭐 식품 적게 가구 숙박업소는 400제곱미터지요. 그러니까 240평까지는 입지할 수가 없었어요. 광주에. 전국에서 광주가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것도 뭐 제일 먼저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질 오염 총량제. 그리고 성장 관리계.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수질 오염 총량제는 왜 했냐면 광주가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파트 입지가 안 되는데.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로 해서 하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있죠. 환경부가 더 세요. 환경부 협의를 안 달아줘.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수질오염 총량제를 해서, 이제 완화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다음 시간에는 특별대책 지침에 대해서, 특별대책에 대해서 보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는 수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에 대해 핵심은 뭐냐면 필지 분할 입지 제한을 해요. 연면적 240평 입지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뭐 예전에 그랬어요. 뭐 6개월 거주해야지 여기서 집을 짓고 했었어요. 오래 하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그게 특별대책이에요. 근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안 한다. 대신 이제 오염총량제 내가 오염 부하량이 개발 부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꽉 찼다. 그러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막 써서 물이 더러워졌다. 총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 부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전처럼 여러분이 특별대책 보고 필지 분할, 언제 분할된 90년도, 97년도 기준을 따져가지고 건폐율도 제한받고 용적률도 제한받게 돼요. 근데 지금은 오염 총량제를 하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준 면적, 그러니까 240평 이하는 그냥 지으시면 되고 그 이상을 할 때는 별도의 하수 물량을 배정받아야 된다. 정도만 아시고 다음 기회가 됐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 땅을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볼게요. 자,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뭘 개발하려고 하면은 개발 규모에 대한 어떤 적정성 이런 걸 본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기반 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민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개별 조건을 보기 전에 도로는 있어요. 도로 붙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도로에 붙어 있죠. 뭐 실제로 내가 답사를 안 가서 여기 도로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도로잖아요. 그죠? 네, 지보. 523-2번지. 그 다음에 뭐 또 요건 뭐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도로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550-4번지. 물론 국어가 있죠. 국어가 이제 국어 조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횡으로는 넘어가요. 횡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종으로 가는 게 문제야. 국어를 따라가는 거.
물이 안 흐른다고 해드려도. 완전 진짜 여기 물이 안 흘러. 내 도로보다 옆에 있는 땅보다 높아. 완전 폐국어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어 모양을 하고 있다. 인접 필지보다도 꺼져 있다. 그거는 뭐예요? 100년 만에 비 한 번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폐국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 폐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의 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대로 쓰는 걸 목적 사용이라고 하고 국어 외로 사용하는 걸 목적의 사용.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 사용이라고 하고 도로 외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의 사용이라고 하는데 목적의 사용을 하려면 용도 폐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도 폐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물 안 흐르는데요, 지금? 원래 국어 물 잘 안 흘러요. 비 올 때 흐르는 게 국어지. 그걸 가지고 단순히 물이 안 흐른다고 그래서 그걸 진입도로를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횡으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다리 놓으면 되잖아, 다리. 돈이 얼마가 들든. 좁은 곳은. 다리 놓으면 되잖아. 언제 뭐 100년 만에 비가 오든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어차피 물 흐르게 해놨으니까. 근데 종으로 그걸 다 메꿔서 간다? 이건 안 돼. 쉽지가 않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생활질. 자, 그래서 도로가 이쪽으로 있어요.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도로가 있죠? 포장됐잖아.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 건축법상의 도로는 원칙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예요. 그리고 그 권원에 대한 문제지. 도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쌈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이쪽으로 이제 국어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쪽으로 국어가 있어요. 넘어가면 돼요. 다리 놓고 개발하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지들이라고 하는데 단지내 도로죠. 단지내 도로.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쭉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527-16이잖아요. 527-16. 매직 한번 보여드릴까요? 매직. 가늠리 527-16. 빙고. 뭐예요? 제가 뭘 빙고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도로 지정돼 있어요. 여기 보죠. 도로 지정대장. 도로 대장 돼 있으니까 게임 끝이죠. 응? 도로 지정돼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막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도 받으면 안 돼요. 조건이에요. 우리가 사용승낙서 양식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도로대장. 이렇게 도로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절하게 써야 돼. 2017년도. 가늠리 527-15번지를 허가를 내면서 이렇게 도로대장, 허가번호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뭐 행정정보 공개 신청하셔도 되지만 가서 내가 뭐 하는데 잠깐 보여만 주시라고. 카피할 거 아니라고. 그럼 보여줘요. 말 잘하면. 제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안 보여줘? 그러면 가서 민원실 가서 행정정보 공개 신청해야죠. 우리 국민은 공익감시 기능이 있어요. 공익에 대해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잖아. 끝.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스럽다고?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요거 볼까요? 요거 뭐야, 이거. 527-17.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도로 양쪽으로 있어요. 여기로 가도 되고, 뒤로 국어 놓고 가도 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개별 조건을 따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 면적이 얼마지? 20033. 얼마요? 20033? 네, 6,060평. 자, 이거 100% 개발이 됩니까? 이제 개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왜 안 되죠? 자, 우리가 개발할 때, 개발 허가 대상이 있고,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 빨리 보세요. 컨닝해. 규모. 농림지역 얼마요? 어디 보냐고요? 개발행 규모 나오는데 22조.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 7페이지 뒤쪽으로 8페이지네, 8페이지. 보전관리 2만, 생산관리 2만, 계획관리 3만, 농림지역 2만. 그러니까 여기 2만이 넘잖아요. 뒤에 33제곱미터 떼어서 버려야 돼. 한 번에 개발하려면. 이거 다 하려면 뭐예요? 지구 다지겠는데 뭘로 지구 다지 할 거야? 말이 쉬운 얘기지.
지구 단위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 정도 개발하려면은 사전 재해 영향성,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라가야지. 응? 자, 그리고 개별 조건. 개별 조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어느 정도 수업 분량은 나온 것 같아요. 예. 개별 조건이 뭐예요? 경사도, 임상, 표고. 아까 말한 대로 표고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앞에 지금 현재 기준을 따져도 앞에 공공용 도로가 있죠. 네? 공공용 도로에서 50m 이내니까. 자, 등고선을 볼까요? 친절하게. 등고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이게 능선인 거예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이게 능선이야. 이게 능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이지. 살짝 계곡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잘 안 가요? 지리 시간에 그걸 안 만들어 봤구나. 도화지 오래 붙이기. 힘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뭐, 임상은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이따가 좀 다드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냐. 경사도는. 이게, 다음 지도는 등고선이 하나가 10m예요. 근데 여기는 5m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개, 5개까지. 자, 얼마? 25m. 자, 밑변은 뭐예요? 밑변은 45. 45분에 25야. 나눠보세요. 25 나누기 45. 얼마 나와요? 개발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고 아래쪽 이쪽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뭐 이거 뭐 다 개발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모없는 땅은 없어요. 네, 그만큼 싸겠지. 그러니까 이건 집중 분석해야 될 상황인 거고 여기서 뭐 어떻게 저보고 긁어달라면 좀 곤란하고요. 예, 그런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경사도는 좀 안 나와. 여기는 되게 가파르죠. 네? 여기 되게 가파르죠. 네. 촘촘하잖아. 네. 이 능선이 있는 쪽이 좀 완만한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제일 완만한 쪽을 해도 경사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한 6,000평 정도 되는 것 중에 일부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셔도 봐봐요. 여기 딱 봐도 옹벽 쳐져 있잖아, 옹벽. 자세히 보면 보여요, 옹벽 있잖아. 로드뷰 볼까요? 옹벽 있잖아, 옹벽. 여기 길이 있네. 뒤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는 다 못해도.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니까, 뭐 임업용 산지 같은 데서는 뭐 얘기했잖아.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주택과 일정군생. 주택과 일정군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길이 좋으면, 하여튼 이거는 좀, 일단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좋은 거예요. 가까워. 그러니까 괜찮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보 활용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정보 활용만 잘해도 실력자. 그 중에 하나 보면은 그 산림청의 다드림이라고 있어요. 한번 시연해 드릴까요? 그 임야 관련된 것을 개략적인 정보들을 보시려면 그 산림청에 다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깔아놓질 않아서 한번 볼까요? 산림청. 여기 있네. 산지정보 다드림이라고 있죠. 산지정보 다드림 가시면 뭐 기본적인 거인데 물론 뭐 주의사항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보시고요.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주소. 그냥 보세요. 뭐 내가 일일이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 광주시 좋은 게 있어요. 광주시가 기억으로 시작해서 위에 있어 대부분. 태촌면, 관음리, 산 표시됐고요. 표시나? 표시됐고, 산, 구.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하시면 돼요. 나왔네, 여기. 빠르네. 보면은 위치가 있고 정보가 있잖아요. 위치로 가겠습니다. 진짜 좋은 세상이야. 응? 우리가 IT 강국인데, 여러분들은 IT
강인인가요? 약인인가요? 불편하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보겠습니다. 정보. 야, 이런 AI 수준이야, AI 수준. 분석 완료, 분석 중. 내일 제일 중요한 게 분석 중이네. 오케이. 기다려야 돼. 분석 중이래. 몇 가지만 보고. 산지 정보 다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상세 정보. 좋고. 다 좋아요. 토지 정보. 연계됐잖아. 이음하고 연계돼가지고 쭉 보고. 공시지가 5,520원. 5,520원이니까, 요번에 그 대체살림 자원조성비가 제곱미터당 7,260원이었나요? 내가 올려드린 거? 안 봤구나?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이야. 나는 끼껏 찾아갖고 올려줬더니, 복구 HB하고 그거 올려줬더니, 보지도 않고 와서, 응? 아, 진짜 불편하네. 마지막. 보셔요. 7,260원이야. 7,260원 더하기 공시지가의 100분의 1. 그러니까 얼마예요? 55원? 55원 곱하기 전용하는 면적. 이게 대체살림 조항부. 그래서 그 농지보다 임야는 되게 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구나. 이거 잠깐. 이거 보존산지였죠? 9,300 얼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반성해야 되겠네. 이거 중보존산지가 아니고 이거 보존산지였으니까 9,300원이에요. 9,300원에 550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원에 10,000원 정도 되겠죠. 거기에 내가 전용하려는 면적.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330이잖아요. 그만큼. 그게 이제 대체살림 자원조성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